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조용한 질문 하나를 마음속에 품고 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시간을 나는 어디에서 보내게 될까? 젊을 때는 하루하루가 바빠서 이런 질문을 할 틈조차 없었지만 50을 지나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이 질문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예, 아이들은 하나둘씩 자기 삶의 자리로 떠나고 집안은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지고 밤이 길어질수록 생각은 더 깊어집니다. 나는 앞으로 어디에서 살아야 편안할까? 이 질문은 단순히 집을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불안, 외로움, 후회,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집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머물 자리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머무는 것도 없으며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들조차 결국은 흘러가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집이라 해도 그것이 영원히 나를 지켜주는 안식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 집만 있으면 괜찮아. 이 공간에서만큼은 안전해. 그래서 집에 마음을 걸고 집에 기대고 집이 무너지면 나도 함께 무너질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집착에서 비롯되는 고구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감정 중 하나는 바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입니다. 아직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 불안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대부분 이런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는 더 약해질 텐데 혹시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이 생각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집 문제부터 확실히 해두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좋은 집일까요? 아니면 편안한 마음일까요? 부처님은 고의 원인을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마음, 놓치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이 바로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집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살아야 안전할지, 어떤 형태의 집이 정답인지 그 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완벽한 집도 완벽한 조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조용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가? 과거의 집일 수도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남들과 비교하며 뒤처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현재를 떠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어디에 살아도 편안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집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거처, 즉 진짜 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짧은 연습 하나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숨을 고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이 호흡이 드나드는 동안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 봅니다. 이 짧은 알아차림이 바로 마음이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집은 벽과 지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을 때 그 자리가 곧 집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의 시작입니다. 어디에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덜 아픈지를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집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더 허전해지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왜 점점 더 비어가는 걸까요? 이 질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더 조용히 우리를 찾아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안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이 집이 늘 좁다고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방이 필요했고 식탁은 늘 북적였고 주말이면 빨래와 청소로 하루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이들이 하나둘씩 집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서운함보다 안도감이 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좀 편해지겠구나. 내 시간도 생기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조용함은 어느새 공허함으로 바뀝니다. 방은 그대로인데 불은 그대로 켜지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머물 곳을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집착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헉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부모로서의 역할, 아이를 돌보는 나라는 정체성에 자신도 모르게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그 역할이 사라지면 비로소 자유가 올 것 같았는데 막상 역할이 줄어들자 마음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집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집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물던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이 너무 커서 그래. 이 집에 혼자 있으니까 더 외로운 거야. 그래서 이사를 고민하고 집을 줄이거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떠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환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의 빈자리는 공간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옮겨도 평수를 줄여도 풍경이 바뀌어도 마음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면 외로움은 형태만 바꿔 따라옵니다.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지? 내 역할은 끝난 걸까?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어디에 살아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의 원인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뿐 아니라 이미 사라진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도 보셨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마음속에서 놓지 못합니다. 예전에 북적이던 식탁, 아이의 웃음소리, 바쁘지만 분주했던 나날들, 그 기억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비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집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의 쓰임새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이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 배치하는 삶에 가깝습니다. 무언가를 더 갖기보다 이미 있는 것들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그 역할들이 줄어들었을 때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공허함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조용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짧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집안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을 떠올려 보세요. 거실일 수도 있고 부엌일 수도 있고 혼자 앉아있는 작은 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공간에 앉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은 누구를 위해 쓰이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역할에서 벗어난 나 자신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집이 허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 자신을 위한 자리가
너무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집은 다시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외로움의 증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여백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꿈꾸는 이상적인 집과 전원 생활이 왜 때로는 또 다른 고통이 되는지 그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한 번쯤 이런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공기가 맑고 하늘이 넓은 곳에서 느리게 하루를 보내는 삶. 아침에는 새소리에 눈을 뜨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해질 무렵에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는 모습. 이 장면은 많은 중년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중에는 시골로 내려가고 싶다. 자연 속에서 살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 이 말 속에는 지금의 삶이 얼마나 버겁고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 가면 마음이 정말로 편안해질까요? 불교에서는 고이 또 다른 원인을 기대해서 찾습니다. 현실보다 더 아름답게 그려낸 미래, 그 미래가 지금의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 이 기대가 클수록 현실은 더 쉽게 실망으로 바뀝니다. 전원생활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큰 설렘을 안고 새로운 곳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얼굴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병원이 멀고 교통이 불편하고 날씨에 따라 생활이 크게 흔들리고 혼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불편함도 경험이 되고 노력도 성취가 되지만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시기에는 이 불편함이 곧 피로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대를 너무 크게 한 걸까? 이 질문 속에는 이미 마음의 긴장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시골이냐 도시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대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기대는 늘 비교를 낳습니다. 남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사진, 텔레비전 속 여유로운 삶, 잠시 머물다 간 여행의 기억, 이 모든 것이 한데 섞여 현실과는 다른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 그림에 맞추어 삶을 옮기면 삶은 다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 어떤 그림도 완벽하게 재현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을 망상이라 하셨습니다. 망상은 나쁜 생각이 아니라 현실을 덜어내고 내 바람을 덧붙인 상태입니다. 전원 생활에 대한 환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은 늘 고요하지만은 않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관계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곳을 꿈꾸는 이유는 지금의 삶에서 숨을 돌릴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다시 던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장소의 변화일까? 아니면 삶의 리듬의 변화일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도 마음은 다시 같은 속도로 달리게 됩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현실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노후에 대한 상상을 할 때 그 그림에 하나를 더해 보세요. 그곳에서의 불편함 한 가지, 그리고 내 몸의 상태 한 가지를 함께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꿈을 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한 과정입니다. 기대는 줄일수록 삶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은
어디에서든 조금 더 오래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불교의 눈으로 집이라는 존재를 다시 바라보며 왜 집이 마음의 안식처가 되지 못할 때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진짜 편안함이 시작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서만큼은 편안하고 싶다. 이곳이 내 마지막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에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 바람 속에는 아주 미묘한 긴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즉 무상을 거스르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태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온 집이라 해도 그 집은 늘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몸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집의 의미도 함께 변합니다. 우리는 흔히 집을 안정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수록 집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집만 지키면 된다. 이 집이 무너지면 내 삶도 끝이다. 이때 집은 더 이상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아두는 대상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의지처에 대한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의지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의지처가 영원할 것이라 믿는 데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혼을 기대할 때 마음에는 늘 불안이 함께 따라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불안은 더 또렷해집니다. 예전에는 집 안에 작은 불편쯤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느려지고 관절이 아프고 잠이 얕아지면서 집은 더 이상 익숙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할 장소가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예민해졌나? 마음이 약해진 걸까? 하지만 이것은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 정확하게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삶의 조건을 더 솔직하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상적인 상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집을 바라볼 때도 이 질문이 중요해집니다. 이 집은 지금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계단을 오르내릴 것을 요구하는지, 끊임없는 관리를 요구하는지, 아니면 조용한 적응을 요구하는지, 이 질문을 피하고 과거의 기준으로 집을 붙잡으면은 집은 점점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태도는 버리는 결단이 아니라 내려놓는 이해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기대를 조용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끊는 방법으로 억지로 밀어내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것이 무상함을 분명히 보라고 하셨습니다. 집도 내 몸도 지금의 생활 방식도 모두 잠시 머무는 인연일 뿐이라는 사실을 차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집을 바라보면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집이 나를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잠시 쉬어가는 공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집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풀어집니다. 여기서 짧은 관찰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곳은 내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몸이 잠시 쉬는 자리다. 이 문장을 비판하지도 의심하지도 말고 그저 마음속에 흘려보내보세요. 이 연습은 집을 가볍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함입니다.
집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집은 나를 짓누르지 않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집이 아니라 삶 전체를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후의 삶에서 왜 어디에 사느냐보다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사느냐가 더 중요해지는지, 사람과의 연결이 어떻게 마음의 집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어디에 사느냐보다 누구와 연결되어 사느냐가 마음의 온도를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집이 조금 불편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직장이 있었고 사람을 만날 기회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하루의 대부분을 집 안과 그 주변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집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조용하고 깨끗해도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마음은 쉽게 식어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로 봅니다. 혼자 완전히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연과 인연이 이어지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질 때 마음은 가장 큰 고통을 느낍니다.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대부분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와 크게 다투어서도 아니고 이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줄어들고 안부를 묻는 전화가 뜸해지면서 어느새 마음이 텅 빈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적은 곳, 번잡하지 않은 곳.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이 있는 환경은 더 중요해집니다. 도시가 반드시 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억지로 친해지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얼굴을 자주 마주치며 가볍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는 마음을 크게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서로를 부담 없이 존재하게 해주는 마음입니다. 가까이 있지만은 침범하지 않고, 멀지 않지만 강요하지 않는 거리. 노후의 삶에서 이 거리 감각이 무너지면 관계는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줄이게 되고 그 결과 더 외로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흐름 속에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매일 대화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을 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이 질문을 꼭 던져야 합니다. 이곳에서 나는 사람의 기척을 느낄 수 있는가? 공원에서 걷는 사람들, 근처 마트에서 마주치는 얼굴들, 정기적으로 열리는 작은 모임들, 이 모든 것은 마음을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반드시 외로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고립된 생활은 마음을 점점 안쪽으로만 웅크리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지나치게 안으로만 향할 때 번뇌가 커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도 혼자만의 시간과 세상 속에서의 시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같은 장소를 가보세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공간에 나와 비슷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저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외로움이 고립으로 굳어지지 않게 하는 연습입니다. 집은 벽으로 사람을 지켜주지만 사람은 마음을 지켜줍니다. 노후의 삶에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집도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집과 환경이 어떻게 또 다른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인 선택이 자비로운 선택이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통증이 이제는 하루의 리듬을 바꿔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지고 계단 하나에도 숨이 가빠집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진행되어 온 과정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신호를 애써 무시하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마음만 젊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몸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마음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몸이 괴로우면 마음도 괴롭고 마음이 긴장하면 몸도 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도 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노후의 집을 생각할 때도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의 집이 젊은 시절에는 문제가 없었을지라도 지금의 몸에는 과한 요구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계단이 많은 구조, 문턱이 높은 공간, 관리해야 할 영역이 넓은 집, 이 모든 것은 몸이 약해질수록 점점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조금만 참으면 되지. 이 말들 속에는 늙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이 수용은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몸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선택지를 보게 됩니다.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되는 삶, 과한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기 자비에 가깝습니다. 노후의 집이란 멋진 공간이기 전에 몸을 다치지 않게 지켜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기 쉬운지, 이동에 무리가 없는지, 일상의 작은 불편들이 쌓이지 않는 구조인지, 이런 조건들은 젊을 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로 현실을 부정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재단하면 고통은 배가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젊었던 나를 내려놓는 용기,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이 집은 내가 버티며 살아야 할 곳인가? 아니면 나를 도와주며 함께 살아갈 곳인가? 집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삶은 점점 팍팍해집니다. 반대로 집이 나를 받쳐주는 구조일수록 마음은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이 지점에서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합니다. 오늘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리고 몸의 느낌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봅니다. 어디에서 숨이 가빠지는지, 어디에서 무릎이 불편한지, 어디에서 괜히 긴장되는지, 이 관찰은 집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정예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몸의 불편함을 부정하지도 과장하지도 않고 그저 사실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집을 선택하는 기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집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무리가 없는 집을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노후의 삶은 더 많이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잘 살아 보여야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덜 애쓰고 조금 덜 다치며 조금 더 오래 평온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예. 다음 이야기에서는 집과 돈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왜 집을 통해 삶을 통제하려 하는지 그 무의식적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생각은 점점 더 조용해지지만 그 무게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젊을 때처럼 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남아있는 자원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 중심에 늘 집이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안정의 상징이자 마지막 보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만 있으면 괜찮아. 집은 절대 손대면 안 돼. 이 생각은 겉으로는 신중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강한 통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통제하려는 마음을 또 하나의 집착으로 봅니다. 미래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지금의 자유를 묶어두는 상태입니다. 집에 돈을 모두 묶어두면 마음은 잠시 안심할지 모르지만 삶은 점점 경직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예상치 못한 가족의 도움 요청,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상황. 이때 현금의 흐름이 막혀 있으면 집이 오히려 불안의 근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은 그동안의 삶을 증명해주는 가장 분명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살아왔어. 이 정도는 남겨야지. 이 생각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묶어두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이 커지는 이유를 붙잡을수록 놓칠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집을 놓지 않으려 할수록 우리는 유연성을 잃습니다. 유연성을 잃을수록 삶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노후의 삶에서 진짜 안정은 자산의 크기보다 움직일 수 있는 여지에서 나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여유, 상황에 따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사라지면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마음은 늘 조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집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자책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의 구조가 나를 돕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묶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집이 나에게 주는 안정과 집이 나에게서 빼앗는 자유를 동시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지혜로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 집이 나에게 주는 것 3가지, 그리고 그 아래에 이 집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3가지. 금전적인 부담, 관리의 수고, 마음의 긴장. 이 요구들이 지금의 나에게 과한지 아닌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집을 포기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라는 뜻입니다. 집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집이
삶의 도구로 돌아오면 마음은 한결 순해집니다. 노후의 삶은 더 이상 쌓아올리는 삶이 아니라 잘 흘러가게 하는 삶에 가깝습니다. 돈도 집도 흐를 수 있을 때 삶을 살립니다. 이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음을 안쪽으로만 가두지 않고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내면의 집을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 직접 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마음 연습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이야기할 때 자주 놓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도 머무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집 안에 있지만 마음은 늘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쉬지 못하고 떠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마음이 집을 잃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안정된 삶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생각과 걱정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생각이 더 자주 반복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선명해지고 잠자리는 편안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생각의 전장이 되기도 합니다. 집은 조용한데 마음은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쉴 자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진짜 안식처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면에서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세상을 등지라는 뜻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마음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마련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이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저 알아차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마음 연습 하나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들으며 편안하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면 그대로 괜찮습니다. 먼저 눈을 감거나 시선을 부드럽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호흡에 천천히 주의를 가져옵니다. 네. 숨을 들이마실 때 들어온다. 숨을 내쉴 때 나간다. 이렇게 속으로만 조용히 알아차려 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막으려 하지 말고 생각이구나 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이 짧은 연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마음은 동지하지 않아도 조금씩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 마음이 조용해지면 집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살아야 할지보다 지금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불안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불안이 올라올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태도는 노후의 삶에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 조건이 부족해 보여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집이 작아도 괜찮고 전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곳은 이미 충분히 좋은 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집 안에 아주 작은 공간 하나를 정해보세요. 의자 하나, 방석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책을 읽지 않아도 되고 생각을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앉아서 호흡을 느끼는 자리, 이 공간은 집 안의 장식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오는 표식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집이 생기면 외부의 변화가
조금 덜 두렵게 느껴집니다.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와도, 환경이 바뀌어도 마음은 다시 돌아올 곳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삶에서 무엇을 덜어낼 때 오히려 자유로워지는지, 버림이 아닌 노음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이제 무엇을 더 가져야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도 괜찮을까라고 젊은 시절의 삶은 쌓아 올리는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집을 넓히고 물건을 늘리고 역할을 확장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버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억지로 포기하고 스스로를 궁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과한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노음은 상실이 아니라 자유에 가깝습니다. 손에 힘을 빼면 아프지 않듯이 마음에서도 힘을 빼면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넓은 집이 반드시 좋은 집은 아닙니다.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에너지를 써야 한다면 그 집은 어느 순간 안식처가 아니라 책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갈등합니다. 이만큼 살아왔는데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집이라는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과거의 공덕을 현재의 짐으로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과거는 과거로 존중하되 현재의 삶을 짓누르게 두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공간을 줄이는 선택은 패배가 아닙니다. 후퇴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용기 있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집이 작아지면 관리할 것이 줄어들고 신경 써야 할 것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을까?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하나입니다. 놓치면 불안할 것 같아서입니다. 비교해서 밀릴 것 같아서,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혹은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불교에서는 비교에서 비롯되는 고통을 아주 분명하게 짚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고 그 끝에는 항상 부족함만 남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삶에서 비교는 더욱 조용히 그러나 깊게 스며듭니다. 누구는 아직도 큰 집에 산다더라. 누구는 전원주택을 지었다더라. 이 말들은 마음을 흔들지만 그 삶의 이면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비교 대신 자기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몸, 지금의 리듬, 지금의 마음 상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삶을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은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계속 관리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솔직한 답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타인을 향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지 않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공간을 덜어내면 삶은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곧 여유가 됩니다. 여유는 숨 쉴 틈을 만들고 생각이 가라앉을 자리를 만듭니다. 이 여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하루,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지켜내지 않아도 되는 체면, 여기서 작은 실천 하나를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집 안에 물건 하나를 보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가? 그 대답이 아니요라면 당장 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조용히 내려놓아 보세요. 이 연습은 물건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착을 느슨하게 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조금 덜 가져도 삶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조금 덜 소유해도 존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노후의 마지막 집이 왜 지도 위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달려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디에 있든 평온해질 수 있는지를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집에서 시작해 사람을 지나 몸과 마음을 살피고 마침내 노음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한 질문 하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집은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주소를 떠올립니다. 어느 지역, 어느 동네, 어느 형태의 집.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질문의 방향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머물다 다시 흩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던 마지막 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머무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어떤 이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어떤 이는 조용히 평온합니다. 차이는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노후의 삶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삶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 필요도 없고 남들과 비교하며 앞서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덜 불안하게, 조금 더 온화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완성을 소유의 끝이 아니라 집착의 끝에서 봅니다. 붙잡을 것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어디 있어도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마지막 집은 화려할 필요도 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집이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긴장시키지 않아도 되고 나를 지키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이미 우리 안에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안을 알아차리는 힘, 비교를 멈추는 용기, 몸의 한계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비를 허락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마음의 집이 됩니다. 천상병 시인은 이 세상을 잠시 들렀다 가는 소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풍길에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노후의 삶은 짐을 더 챙기는 시간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아주 마지막으로 하나의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머물 수 있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안이 있었어도 괜찮고 후회가 올라왔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과 함께 하루를 지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문장은 집을 확인하는 말이 아니라 삶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어디에 살든 누구와 살든 집의 형태가 어떻든 이 말이 가능하다면
그곳은 이미 당신의 집입니다. 노후의 마지막 집은 지도 위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 집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조용히 완성됩니다. 이 긴 이야기가 당장 어떤 결정을 바꾸어 주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덜 조급하게, 조금 덜 두렵게 삶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집에 살든 마음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는 언제나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